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다. 바로 햄릿입니다. 셰익스피어의 가장 유명한 희곡이죠. 많은 분들이 햄릿을 다양한 매체에서 접하셨을 텐데요. 원래 내용까지 다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드물 겁니다. 햄릿을 샅샅이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은 햄릿의 친구들이 아버지의 유령을 봤다는 증언에서 시작이 돼요. 실제로 이제 햄릿 왕이 유령이 돼서 햄릿 앞에 나타나죠. 그러면서 자기가 귀에 독약을 부어서 동생이 나를 죽였다, 복수를 해다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가요. 햄릿은 굉장히 갈등을 하죠.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을 잘 못 잡습니다.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서 나름 치밀하게 작전을 짜는데요. 그러니까 햄릿의 작전은 이거예요. 첫 번째는 연극을 통해서 선왕을 죽이는 삼촌의 모습을 보임으로 인해서 왕의 진심을 파악하는 거죠. 또 하나는 클로디우스를 방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 미친 척을 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햄릿도 바보가 아닌 이상 자기가 막 멀쩡한데 미친 척을 한다는 게 현실적이지 않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오피리아를 이용할 계획을 세우죠. 폴로니우스의 귀에 들어가게 하려면 그 딸한테 접근하는 게 가장 유리하겠죠. 그래서 딸을 통해서 미쳤다는 소식을 전하게 하고 폴로니우스가 그걸 왕한테 전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략을 짜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오피리아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민도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햄릿이 미친 척을 하려고 오피리아한테 조금 이제 접근을 하는 모양이에요. 폴로니우스가 오피리아한테 물어봅니다. 듣지 않니 햄릿이 요즘 너한테 자주 드나들고 너 역시 그저 선선하게 만나준다면서 나더러 조심하라고 일러준 사람이 있었다. 그게 사실이라면 확인해야겠다. 네가 내 딸로서 지켜야 할 체면을 잘 모르고 있으니 큰일이다. 대체 둘 사이는 어떤 관계냐? 사실대로 말해. 요즘 왕자님은 제게 몇 번이나 사랑을 고백하셨어요, 아버지. 사랑? 이런 철부지 같은 말 들어보게 하기야 위험한 꼴을 겪어본 적이 없으니. 그래, 그 고백인가 뭔가 하는 말이 고지 들리더냐?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저런, 내가 가르쳐주마. 그런 고백을 진심으로 알아듣고 좋아하고 있으니 너는 아직도 어린애구나. 이런 비유하는 것이 그렇지만 좀 더 비싸게 처신하도록 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나를 웃음거리로 만들 게다.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현재 왕이 가장 경계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햄릿이죠. 자신의 딸이 왕이 가장 경계하는 인물과 사랑을 한다. 이건 본인으로서는 받아들이기 굉장히 힘든 일이죠. 가능하면 오피리아가 햄릿과 잘 지내는 거에 대해서 부담스러워요. 아버지, 그분은 진실한 마음으로 저를 사랑한다고 하셨어요. 절대 거짓이 아니라시며 하늘에 몇 번이나 맹세하셨는걸요. 그게 바로 바보를 잡는 덫이란 말이다. 타오르는 열정은 함부로 맹세를 하게 하는 법이지. 야, 그런 것을 진짜 진심인 줄 알고 믿었다가 큰 코 다친다. 햄릿하고 오피리아가 서로 이제 좀 만나는 관계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고, 폴로니우스는 오피리아한테 햄릿하고 가까이 지내지 말라고 경고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아니나 다를까 그날 밤에 햄릿이 찾아온 거죠. 아버지, 너무 무서워요. 대체 뭐가 말이냐? 너에 대한 사랑으로 미친 건 아니냐? 모르겠어요. 아버지, 그럴지도 몰라요. 이렇게 해서 햄릿의 덫에 폴로니우스가 냉큼 걸린 거죠. 폴로니우스는 왕한테 이실직고를 하러 가겠죠. 이게 바로 사랑의 광증이라는 게다. 한번 발작하면 제 몸을 스스로 망치고 마침내는 자제력을 잃어 어떤 무모한 짓을 하게 될지도 모르거든. 본디 인간의 본성을 괴롭히는 격정이 다 그렇지만 사랑만큼 무서운 건 없지. 그거 안 됐구나. 그런데 너 요새 그분께 무슨 심한 말이라도 한 거냐? 아니요. 다만 아버님의 분부대로 그분의 편지를 돌려보내드리고 찾아오지 말라고 거절했을 뿐이에요. 마침내 이제 폴로니우스가 걸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성하신 거다. 참으로 안 됐구나. 내가 좀 더 자세히 주의해서 살펴볼 걸 그랬어. 이렇게 되고 보니 내 의심이 원망스럽구나. 정말 늙은이들은 지나치게 쓸데없는 걱정을 하게 마련이고 젊은 녀석들은 하나같이 분별이 없단 말이야. 왕께 가보자. 어쨌든 이 사실을 말씀드려야겠다. 가서 사실을 말하면 노여워하시겠지만 비밀로 해두었다가는 나중에 더 큰 화근이 되겠다. 자, 어서 가자. 이렇게 해서 폴로니우스하고 오피리아는 사랑의 열병 때문이라고 오해를 하고요. 이로 인해서 햄릿의 전략은 맞아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그로 인해서 희생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되죠. 폴로니우스가 노르웨이한테 이제 평화협정을 체결하자고 전가를 보냈는데 그게 돌아온 거예요. 폐하 사절단이 노르웨이로부터 좋은 소식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경은 언제나 기쁜 소식을 가져오는 사람이야. 그렇습니까, 폐하? 신은 드디어 햄릿 왕자가 저러시는 원인을 알아냈습니다. 햄릿 왕자님은 제 딸 때문에 실성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편지를 읽어줍니다. 햄릿이 마침 이제 폴로니우스하고 왕이
이야기하는 그 사이에 살짝 듣고 원래 몸을 숨겨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볼 길은 없을까? 아시다시피 햄릿 왕자는 가끔 이 큰 복도를 몇 시간이나 왔다 갔다 하십니다. 그런 때를 노려서 딸년을 이곳에 보내볼까 합니다. 그 후에 폐하와 저는 커튼 뒤에 숨어 두 사람이 만나는 것을 살펴보는 거예요. 만약에 왕자님이 딸년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사랑 때문에 실성한 것이 아니라면 신은 폐하를 받드는 중책을 포기하고 시골에 가서 마소를 부리는 농사나 짓겠습니다. 아무래도 클로디우스는 이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렇던데 이제 폴로니우스가 너무 강력하게 얘기를 하니까 아무튼 시험해 봅시다 라고 해서 마지못해 수긍합니다. 왕비의 이름은 거트루드입니다. 거트루드, 당신도 좀 들어가 계죠? 실은 햄릿을 은밀히 불러놓았어. 여기서 오피리아와 우연히 만나는 것처럼 하려는 거죠. 여하간 그의 행동을 살펴보아 병의 원인이 과연 사랑에서 온 것인지 알아낼 참입니다. 그렇게 해요. 오피리아, 햄릿이 그렇게 된 원인이 다행히도 네 아름다움 때문이라면 얼마나 좋겠니? 그러면 너의 그 상냥한 성품으로 그 애를 다시 성한 사람으로 되게 하고 두 사람이 기쁜 일을 맞이하기를 바랄 수도 있지 않겠니?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왕비는 퇴장을 하고요. 햄릿이 책을 읽으면서 걸어나. 폴로니우스가 오피리아한테 다짐을 하죠. 오피리아, 여기서 서성거리고 있고요. 책에 빠져있는 것처럼 가장하고 있으면 혼자 있어도 수상해 보이진 않을 거다. 이건 마귀의 본성에다가 경건한 척 가면과 가장으로 사탕발림하는 수작이라 죄가 되는 일이긴 하지만 세상에 흔히 있는 일이니라. 이렇게 좀 민망하긴 하지만 약간 거짓말을 좀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요 사이에 이제 왕이 살짝 뒤로 물러나면서 이제 혼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렇다. 그 말이 내 양심을 따갑게 채찍질하는구나. 화장실로 곱게 단장한 창녀의 얼굴이 추악하다고 한들 그럴싸한 말을 꾸며낸 내 행실보다 추하지는 않을 것이다. 무서워라. 이 잭과와 진. 실제로 클로디우스는 저렇게 자꾸 자신이 죄를 지었고 그 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좀 고민을 해요. 그러면서 클로디우스가 정말 살해를 저지른 게 맞다라는 암시를 계속 해줍니다. 자, 폴로니우스. 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어서 숨쉬죠, 폐하. 두 사람이 커튼 뒤에 숨고요. 오피리아는 기도대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햄릿이 마침내 침통한 표정으로 등장을 하죠.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가혹한 운명의 돌팔매를 견디는 것이 더 고귀한 일이냐, 아니면 고해의 바다에 맞서 끝장을 내는 것이 더 고귀한 일이냐. 죽으면 잠을 잔다. 이게 전부란 말인가? 그래, 전부야. 아니, 잠을 자면 꿈을 꾸겠지. 그래, 그것이 문제야. 육신의 허물을 벗어버리고 죽음의 잠 속에서 우리는 무슨 꿈을 꾸게 될까? 그 때문에 우리는 망설이며 이 장구한 인생의 재난을 이어가는구나. 그게 아니라면 그 누가 시대의 채찍과 조롱, 업신여김을 견디는가? 차라리 단공을 빼어들고 이승을 하직하는 편이 낫지. 그게 아니라면 누가 지루한 인생의 무게에 누워 신음하고 땀 흘리며 그 무거운 짐 지고 가겠는가? 여지껏 아무도 되돌아온 자 없는 그곳 미지의 나라, 사후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의 의지를 마비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알지 못하는 저승으로 달려가기보다 이승의 질곡을 참고 살게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고민과 갈등은 우리 모두를 겁쟁이로 만들고 자연스러운 결단의 색깔은 뻗어나가는 생각과 더불어 창백하게 변하는구나. 중대한 계획도 이 생각 때문에 물줄기를 틀어 실행이라는 이름조차 잃는구나. 자, 이때 마침 오피리아가 일어납니다. 왕자님, 오래 뵙지 못했어요.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매우 고맙소. 잘 있었어? 잘 있었어? 잘 있었어? 네, 미쳤으니까 살짝 이렇게 더듬는 거죠. 네, 저 제게 주셨던 선물을 벌써 돌려드리려고 했는데 지금이라도 받아주시면 좋겠어요. 아니요, 나는 아무것도 선물한 것이 없어요. 어머, 왕자님께서 저한테 주신 선물을 모르시다니요. 다정한 말씀까지 곁들이셔서 선물을 더욱 값지게 여겨졌었는데 지금은 그 향기도 사라졌답니다. 돌려드리겠어요. 보내는 이의 진심이 담겨져 있지 않은 선물이란 아무리 값진 것이라고 해도 고귀한 성품을 지닌 사람에게는 초라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햄릿은 오피리아가 자신이 미쳤는지 안 미쳤는지를 염탐하러 왔다는 걸 다 들었잖아요. 하하, 당신은 정숙하오? 네? 당신 아름다우신가? 무슨 말씀이신지요? 정숙하고 아름답다면 그 정숙과 아름다움이 너무 가까이 지내지 않도록 하는 게 좋을 것이오. 아름다움과 정숙보다 더 잘 어울리는 조화가 있을까요? 정말이야. 예전 같으면 이것이 전혀 반대로 들렸겠지만 지금은 진리임을 확증해 주는 게 좋은 예가 생겼어. 나도 한때는 당신을 사랑했었지. 저도 정말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믿지 말았어야 했어. 오래된 큰 나무에 미덕을 아무리 접붙여 봐야
원래 성질은 사라지지 않거든.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았던 거야. 그렇다면 저는 더욱더 속았던 거군요. 이러면서 오히려 햄릿을 속이려던 오피리아가 속아요.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요, 왕은 햄릿이 미친 것 같지가 않아요. 그죠? 굉장히 조리 있게 얘기하죠. 사랑 때문이라고? 당치도 않은 소리. 그의 마음은 결코 사랑으로 향하고 있지 않아. 조리는 다소 맞지 않나.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미친 사람 같지가 않잖아. 가슴속에 무언가를 숨긴 채 드러내지 않으려고 저렇게 우울한 게 틀림이 없어. 그것이 껍질을 깨고 나온다면 아무래도 위험할 것 같다. 그걸 막기 위해서 빨리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저희를 영국으로 보내기로 하자. 밀린 조공을 독촉한다는 명목으로 수만리 바닷길을 떠나 이국의 색다른 풍물을 구경하노라면 마음속에 맺혀있던 고민도 자연히 가실 것이 아닌가. 아무래도 왕은 그 선왕의 아들이 자꾸 걸리죠. 네. 폴리오니어스는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묘한이십니다. 하지만 그 수심의 뿌리는 역시 시련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폐하, 처분대로 하십시오. 하지만 연극이 끝난 뒤 왕비님께서 조용히 햄릿 왕자를 부르셔서 수심의 까닭을 말하라고 간곡히 부탁하시면 어떻겠습니까? 허락하신다면 신이 숨어서 두 분의 대화를 자세히 엿듣기로 하겠습니다. 얼마 후에 햄릿이 준비한 연극이 시작! 연극을 보던 클로디우스는 창백해지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죠. 이건 분명히 자신을 모함하기 위해서 만든 연극이었으니까. 연극과 햄릿의 미친 척으로 클로디우스는 마침내 햄릿을 죽여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햄릿의 동창 중에서 햄릿이랑 별로 친하지 않은 그로첸스크하고 길든스턴을 불러다가 첩자로 심게 되죠. 상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클로디우스 왕은 전 왕인 햄릿 왕을 독살을 했죠. 다음 타겟은 아무래도 햄릿 왕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일부러 미친 척을 했죠. 하지만 들통이 났어요. 그러다가 이제 햄릿도 반격을 위해서 연극을 기획을 합니다. 삼촌을 처단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왕비를 찾아가서 자신의 계획을 밝혀요. 근데 그 순간에 두 사람의 이야기를 엿듣고 있던 사람이 커튼 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칼로 내쳐서 죽였는데 They will not murder me! Help! How now? Arrest! Romain! What hast thou done? No, no, no! Is it the king? Oh! Rash and bloody deed is this! Bloody deed! Almost as bad, good mother, as kill a king and marry with his brother! Kill a king! Aye, lady, 'twas my word! 폴리오니어스를 죽이면서 모든 계획이 숲으로 돌아가요. 그러면서 이제 햄릿이 갑자기 자신이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지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 빠져들게 됩니다. 자, 여기서 탄력을 받은 건 클로디우스죠. 햄릿을 붙들고 시체를 찾아오라고 사람을 보냈어. 마음대로 돌아다니게 내버려 두었다가는 또 얼마나 위험한 짓을 할지 모르겠어. 그리고 로젠크렌치와 길든스턴을 부릅니다. 어떻게 되느냐? 시체를 어디다 감췄는지 도무지 말하지 않습니다. 왕자는 어디 있느냐? 밖에 계십니다. 군부가 계실 때까지 감시를 붙여두었습니다. 이리 불러오너라. 햄릿,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너를 이곳에서 한시 바삐 떠나보내야겠다. 그러니 곧 떠날 준비를 해라. 대표는 이미 마련되어 있으며 바람도 순풍이고 수행원들도 기다리고 있다. 영국으로 떠날 준비가 모두 갖춰졌다. 영국으로요? 좋습니다. 그래야지. 내 본의를 알아준다면 그 본의를 꿰뚫어 보고 있는 천사가 눈에 보입니다. 하지만 가자. 영국으로. 안녕히 계십시오, 어머니. 너의 사랑하는 아버지다. 어머니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남편과 아내고 남편과 아내는 일신동체이니 어머니죠. 자, 가자. 영국으로. 어서 따라가서 바로 배에 태우도록 해라.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 얘기를 하죠. 영국으로 떠나려는 햄릿은 덴마크의 어느 항구에서 폴란드로 원정을 떠나는 노르웨이군을 보게 됩니다. 이 군대를 이끄는 장수가 노르웨이 왕의 조카인 포팅브라스 2세죠. 부대장은 덴마크 왕에게 통행 허가를 받기 위해서 가는 길에 햄릿 일행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햄릿이 물어봅니다. 폴란드 중심부로 진격하십니까? 아니면 국경의 일부입니까? 사실대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명분 말고는 아무 이득도 없는 손바닥만한 땅을 점령하러 가는 거예요. 나 같으면 그런 땅은 부쳐먹지도 않겠습니다. 노르웨이 왕이나 폴란드 왕이나 그걸 사유지로 팔아도 그 이상의 이득은 얻지 못할 겁니다. 공격에 실익이 없는데 침공을 하러 가는 거죠. 어떻게든 뭔가 폴란드를 통해서 노르웨이가 덴마크를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좀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햄릿이 무릎을 탁 치죠. 이런 모든 일들이 나를 꾸짖고 분해진 나의 복수심을 채찍이라는 거예요. 인간이란 대체 무엇인가? 인간의 주된 행위와 한평생의 삶이 단지 먹고 자는 것 뿐인가? 그렇다면 짐승과 조금도 다를 바 없지 않나?
신이 우리들 인간에게 이렇듯 위대한 사고력을 주고 앞뒤를 살필 수 있도록 한 것은 신과 같은 능력과 이성을 쓰지 않고 곰팡이가 피도록 내버려 두라는 것은 아니었다. 그렇다면 짐승처럼 잘 잊어버리기 때문인가? 아니면 일의 결과를 너무 세밀하게 따지는 소심함 때문인가? 사고를 넷으로 나눈다면 하나만이 지혜고 나머지 셋은 언제나 비겁함이기 때문인가? 나는 왜 이 일은 꼭 해야 할 일이다 라고 되뇌이기만 하고 미지의 앞날을 코웃음 치면서 달걀 껍데기 같은 하찮은 일에 덧없는 목숨을 무릅쓰고 있지 않을까? 진정으로 위대한 행위에 물론 그만큼 훌륭한 명분이 뒤따라야 하지만 남자의 명예에 관계될 때는 지푸라기만한 문제라도 당당히 싸워야 한다. 그런데 난 이 무슨 꼴인가? 아버지는 살해되고 어머니는 더럽혀진 마당에 이만하면 이성과 피가 분개할 만도 한데 오히려 잠재우고 있으니 창피한 몫이다. 저것을 보라. 이만 군절이 코앞에 닥친 죽음을 향해 가고 있지 않은가. 환상과 같은 허망한 명예를 찾아 마치 잠자리라도 들듯 무덤을 찾아가고 있다. 양쪽 대군이 자웅을 가릴 수 없는 조그만 땅, 전사자를 묻을 무덤으로 쓰기에도 모자란 그 조그만 땅을 위하여 이제부터 내 마음은 피비린내 나는다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제 햄릿이 마침내 복수를 다시 합니다. 그 와중에 아버지가 죽었잖아요. 오피리아가 실성합니다. 슬픔은 홀로 오지 않는다더니 그의 부친이 살해되고 다음엔 햄릿이 떠났어. 하기야 불행의 장본이니 추방도 당연한 거지만 백성들은 폴로니어스의 죽음에 대해서 억측이 구구하고 유언에 대해서 소문이 분분하여 진흙탕처럼 어지럽소. 나도 경솔한 짓을 했어. 쉬쉬해가며 시체를 허겁지겁 묻어버렸어. 그래서 가엾은 오피리아는 판단력을 잃고 실성하고 갔어. 그런데 이런 것보다 중요한 일은 오피리아의 오라버니가 무슨 의혹 때문인지 프랑스에서 돌아와서도 도무지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다. 야, 어서 피신하십시오. 마치 이 세상에 새로 태어난 것처럼 모든 질서의 기준인 역사나 관습도 아랑곳 없이 입을 모아서 소리치고 있습니다. 우린 레오티스를 왕으로 모시자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모자를 공중에 내던지고 손뼉을 치며 레오티스를 왕으로, 레오티스가 왕이다 하고 하늘이 무너져라 외치고 있습니다. 네, 레오티스가 폴로니어스의 아들이고 오피리아의 오빠입니다. 제 딴에는 의기양양을 이제 지저대지만 냄새를 잘못 맡아서 방향을 잘못 짚었단 말이야. 이 배은망덕한 덴마크의 개들아. 문이 부서지는구나. 레오티스가 무장을 하고 들어옵니다. 그 뒤로 군중들이 따라들어. 왕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들은 밖에서 기다리시오. 레오티스, 네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서 확실한 것을 알고 싶을 텐데 네 복수라는 것은 친구와 원수를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해치겠다는 것이냐? 상대는 아버지의 원수뿐이다. 그럼 원수를 알고 싶으냐? 아버지의 원수를 알려주는 친구라면 두 팔을 벌려 맞이하겠다. 제 피로 새끼를 기른다는 펠리컨처럼 내 피를 가지고 대접한다. 이제야 너도 기특한 사람답고 훌륭한 신사처럼 말을 하는구나. 네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서 나는 아무런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누구보다도 깊이 슬퍼하고 있다. 이는 밝은 햇빛이 내 눈에 스며들듯 확실한 일이다. 자, 같은 시각에 궁정에 편지가 한 통 도착합니다. 호레이쇼, 이 편지를 받아보거든 왕께 보내는 편지를 가지고 가는 이 사람들을 국왕과 만날 수 있도록 해주게. 우리는 출항한 지 이틀도 채 못 돼요. 어마어마하게 무장한 해적단의 출격을 받았네. 그들은 의적처럼 나를 대우해 주었는데 실은 나를 이용하여 나중에 덕을 좀 보자는 속셈이었지. 로젠 크렌치와 길든스턴은 계속 영국으로 가고 있는데 이 두 사람에 관해서도 할 이야기가 많다네. 잘 있게. 참된 마음의 친구 햄릿. 어허, 네, 주기로 보냈잖아요. 근데 죽지 않았네요. 그리고 로젠 크렌치와 길든스턴 일행하고 떨어졌대요. 자, 가져온 편지를 국왕께 전하도록 안내드릴 테니 일리들 오시오. 그리고 이 편지를 되도록 빨리 전달하고 나에게 편지를 보낸 사람에게 나를 데려다 주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햄릿 때문에 소중한 아버지를 잃고 누이는 절망적인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젠 아무런 소용은 없는 칭찬이지만 누이는 사람됨이 나무랄 데가 없고 세상의 본보기로 자랑할 만한 아이였습니다. 내 기어이 이 원수를 갚고야 말 겁니다. 안심하고 잠이나 편히 자거라. 위험한 놈이 내 수염을 잡아당기는데도 재밌어 할 만큼 나를 둔한 바보라고 생각했으면 안 된다. 차차 더 이야기하마. 나는 네 아버지를 나 자신만큼이나 사랑했다. 잊지 말하면 너도 짐작을 할 테지. 이때 이제 사자의 편지가 도착합니다. 무슨 소식이냐? 햄릿 왕자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이것은 왕비님께 온 것입니다. 자, 편지 한번 읽어볼까요? 더할 수 없이 높고 크신 왕께 아뢰입니다. 저는 알몸으로 폐하의 영토에 다시 상륙했습니다. 내일 아련의 영광을 얻고자 하며 허락해 주시면 이렇게 갑자기 기이하게 귀국하게 된 연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햄릿 원유. 이게 어떻게 된 영문이냐? 전 모르겠습니다. 야, 그렇지만 오라고 하라죠.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 녀석은 어떻게 돌아왔을까? 레오티스,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하겠느냐? 그때 왕비가 울면서 재앙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군. 네 누이가 물에 빠져 죽었다는구나. 레어티스. 아하, 오피리어가 자살을 합니다. 자, 이제 호레이셔가 자신한테 편지를 준 사람한테 데려다 달라고 했죠. 그것이 바로 무덤인데 햄릿이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고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는 줄만 알았네. 아, 이 친구는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는군. 무덤을 보면서 노래를 부르다니. 익숙해져서 아무렇지도 않게 된 모양이죠. 그런가 보군. 쓰지 않는 손일수록 더 예민한 법이니. 이거야말로 덧없는 세상사의 훌륭한 본보기가 아닌가? 이 뼈들은 결국 막대 던지기의 놀잇감이 되기 위해서 태어났단 말인가? 알렉산더 대왕도 흙 속에서 이런 거를 하고 있을까? 쉿! 잠깐 가만히 있게. 저기 왕비와 조신들을 거느리고 있는 왕이 오는 거. 드디어 이제 장례행렬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오피리아의 시체잖아요. 햄릿은 전혀 눈치도 못 채고 있어요. 햄릿이 오피리아의 시체를 발견하고 무덤으로 뛰어들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서 레어티스를 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오피리아를 사랑했다. 4만 명의 오라비의 애정을 다 합친데도 내 사랑에 미치지 못한다. 너 따위가 오피리아에게 뭘 해준단 말이냐. 말해봐라. 뭘 해주려는 거지. 울 테냐? 싸울 테냐? 굶고 옷을 찢을 테냐? 식초를 마실 거냐? 악어를 먹을 거냐? 나도 하겠다. 여긴 통곡하러 왔냐? 무덤 속에 뛰어들어 나를 부끄럽게 하려고 왔냐? 이놈! 지옥에 떨어질 놈! 이러면서 이제 감정이 굉장히 안 좋아요, 둘이. 저게 다 광증 탓이에요. 발작이 일어나면 잠시 저러다가도 안비둘기가 한 쌍의 황금빛 새끼를 깠을 때처럼 곧 온순해지고 침묵에 잠기죠. 이봐, 내게 뭐 때문에 일어나? 나는 늘 너를 아껴왔는데. 그렇지만 이제 상관없다. 헤라클레스는 마음껏 실컷 해보라지. 때가 되면 고양이도 울고 개도 짖게 될 테니까. 꼭 참아라. 간밤이야기 있지 않았겠지? 지금 뉘앙스는 햄릿하고 레어티스는 굉장히 친했던 걸로 나오죠. 햄릿은 영국에서 공부하는 대학생이고요. 레어티스는 프랑스에서 공부하는 대학생이에요. 나이대가 비슷하고요. 필리아라는 여동생 때문에 더더군다나 친한데 레어티스가 왕한테 사주를 받아서 햄릿한테 일을 갈고 있잖아요. 햄릿은 그게 되게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폴로니우스를 죽인 것도 우발적이지 악의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닌데 왕이 완전히 레어티스를 세뇌시킨 거죠. 햄릿은 어떻게 살아나게 됐을까요? 클로디우스는 굉장히 이게 궁금할 거예요. 영국으로 가는 길에 해적을 만난 햄릿이죠. 해적들은 햄릿의 신분을 알고 상처 하나 없이 돌려보내줍니다. 이때 햄릿은 이미 두 친구들이 왕의 신복이라는 걸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편지를 다른 편지로 바꿉니다. 사신들을 영국으로 보내고 자신은 덴마크로 돌아온 거죠. 햄릿의 편지 내용은 당연히 그 편지를 들고 간 사람을 죽이라는 거였죠. 왕의 서신은 이런 내용이었어요. 왕의 언명이라며 덴마크 왕의 옥체가 위험할 뿐만이 아니라 영국 왕의 생명까지 위태롭다는 터무니없는 이유를 잔뜩 늘어놓고 햄릿을 살려두면 안 된다. 그러니까 편지를 받는 즉시 햄릿의 목을 쳐라.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거기에 이제 왕의 옥새가 봉인되어 있죠. 근데 햄릿이 바꿔치기 한 편지는 이거예요. 영국은 덴마크에 충실한 숙국이니 두 나라 사이의 우정은 종려나무처럼 번영하기를 바라는 만큼 친서를 읽는 대로 1초도 망설이지 말고 친서의 지참자 2명을 사형에 처하되 참회의 여의도 주지 말라라고 하고 선왕의 옥새를 찍어서 보낸 겁니다. 햄릿 왕을 복살한 이후에 햄릿을 또 죽이려고 했는데 햄릿은 연극을 통해서 클로디우스의 범행을 확신하게 되고요. 왕비한테 따지러 갔다가 폴로니우스를 죽이게 되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피리어가 자살을 하죠. 그리고 레어티스는 또 햄릿과 결투를 벌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파국으로 치닫게 됩니다. 햄릿은 셰익스피어가 쓴 작품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죽어요. 자, 얼마나 죽는지 볼게요. 처음에 등장하자마자 클로디우스는 햄릿 왕을 죽이죠. 그 다음에 햄릿이 여기 이제 복수를 준비해요. 클로디우스가 로젠크렌치하고 길든스턴을 보내지만 햄릿이 역공을 해서 살인을 방조합니다. 저 사람들도 죽죠. 그 다음에 폴로니우스를 우발적으로 살해하죠. 그 다음에 폴로니우스 때문에 오피리아가 자살을 하고요. 복수와 분노에 찬 레어티스가 결심을 하고 이 두 사람이 서로 싸워요. 그리고 마지막에 서로 죽죠. 그리고 죽기 직전에 클로디우스까지 햄릿이 죽이고 막장 드라마를 연출합니다. 레어티스가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클로디우스는 죽어 마땅하오. 스스로 준비한 독약이었어. 용서를 나눕시다. 햄릿 왕자님. 저와 붙인 죽음 그대 탓이 아니고 그대 죽음 또한 제 탓이 아니기를. 왕자를 빼앗은 클로디우스는 햄릿이 반항하니까 그 목숨을 노렸고 또 신중한 햄릿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죄 없는 사람을 죽이게 되고 결국 이렇게 해서 모두가 다 죽는 막장이 연출되고요. 노르웨이가 덴마크를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접수하는 걸로 내용은 끝납니다. 어마어마한 비극이죠. 욕망과 분노가 충돌했을 때 서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비극적인 작품이에요.